여러분은 영화 나를 찾아줘를 보셨나요? 유명한 스릴러 영화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경찰은 남편을 의심합니다. 세상도 남편을 살인자로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내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죠. 영화는 대히트를 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개봉한 지 1년 뒤인 2015년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밤중에 납치되었고 경찰은 이번에도 남자친구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실종됐던 여성이 거짓말처럼 살아 돌아옵니다. 언론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현실판 나를 찾아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이한 사건에는 영화와 다른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작극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데니스 허스킨스 납치 사건입니다. 분홍기록서. 비극은 2015년 3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발레호의 한 조용한 주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데니스 허스킨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에런 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3시쯤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면 죽인다. 잠에서 깬 두 사람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괴한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기괴했습니다. 괴한은 전신 잠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겨누고 있었고 치밀하고 침착했습니다. 괴한은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씌웠습니다. 헤드폰에서는 미리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다. 시키는 대로 해라. 범인들은 두 사람에게 강제로 진정제까지 먹인 뒤 몸값으로 $8,500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인 에런에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여자를 곧바로 죽이겠다는 협박을 남긴 채 데니스를 차에 태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진정제 기운으로 정신을 잃었던 에런은 몇 시간 뒤 겨우 깨어났습니다. 겨우 결박을 풀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여자친구를 구해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싸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런이 진술한 내용이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전신 잠수복을 입은 괴한이 나타나 헤드폰을 씌우고 약을 먹인 뒤 여자친구만 잡아갔다는 말은 경찰이 보기에 그저 삼류 소설 같았던 겁니다. 당시 경찰들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 개봉했던 영화 나를 찾아줘였습니다. 경찰은 확신했습니다. 이 녀석이 여자친구를 죽였구나. 그리고 영화를 따라해서 납치극으로 위장했구나.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인 데니스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에런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취조실에 가두고 무려 18시간 동안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죽인 거 다 안다. 시체는 어디다 묻었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에런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에런이 피가 마르는 취조를 당하고 있던 사건 발생 이틀 뒤 놀라운 뉴스 속보가 전해집니다. 실종되었던 데니스가 고향집 근처의 길거리에서 무사히 발견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체에는 이렇다 할 상처도 없이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찰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찰과 언론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어떻게 납치범이 이틀 만에 그냥 풀어줘? 급기야 발레오 경찰국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자작극입니다. 두 사람은 영화 나를 찾아줘를 모방해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발표로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데니스는 순식간에 온갖 비난을 받는 대국민 사기꾼이자 현실판 나를 찾아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쇼를 했다. 남자친구가 짜고 친 고스톱이더라.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조롱과 마녀사냥을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곳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의 한 언론사에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진짜 납치범이었습니다. 범인은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에런을 범인으로 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데니스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범인은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범죄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를 쓰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성공시킨 범죄인데 무능한 경찰들이 감히 이걸 자작극 취급하느냐며 분노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범죄적 재능을 인정받고 싶었던 범인은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데니스는 진짜 납치된 게 맞다. 불쌍한 남자친구를 그만 좀 괴롭혀라. 심지어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까지 첨부했습니다. 데니스가 갇혀있던 방의 사진이었습니다. 납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쓴 것입니다. 범인이 직접 제 발로 걸어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참으로 기가 막힌 코미디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경찰은 이 메일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작극의 일부다. 남자친구가 이메일을 조작해서 보낸 것이다. 경찰은 확증 편향에 빠져 눈앞에 진실이 나타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황당한 소동의 진실은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의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인이 실수를 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경찰은 그 휴대폰을 추적했고 마침내 한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의 이름은 매튜 뮬러였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국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잡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게다가 전직 미국 해병대원이기도 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천재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아지트를 수색하자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니스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고글과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당시 데니스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자작극이 아니라 하버드 출신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강력범죄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 납치범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니스와 에런은 발레오시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깊은 트라우마를 서로 위로하며 마침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액의 돈을 받았고 결혼도 했지만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당한 조롱과 전 세계인들에게 받았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흉터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화 같은 일은 현실에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영화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편견에 눈이 먼 인간들의 비뚤어진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